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저녁 6시입니다. 쿠로다 카스히로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요사이 산케이 신문에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코너에서 아주 짤막하지만 흥미로운 글을 연재를 하는데, 이 쿠로다 씨가 쓴 글이 한국 언론에 인용돼 가지고 다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일본의 극우 대학이라고 분류할 만한 국사관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하는 글을 써서, 그럼 토착 외구가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다른 데 있네 하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 이 쿠로다 카스히로 씨가 지난 20일에 쓴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제목이 뭐냐?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한 선웃음입니다. 이걸 번역해서 지금 한국의 SNS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쿠로다라는 이름이 검색어로서 굉장히 랭킹이 높게 나온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여보세요,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한 선웃음. 짤막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일 관계를 사생결단하듯이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이사를 갈 수 없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연간 한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0만 명이. 한 700~800만 명은 한국 사람이 일본 방문하고, 한 300만 정도가 일본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도 누구한테 얻어맞지도 않고 봉변당하지도 않아요. 왜냐? 일본도 한국도 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넘어가지 않으면은 한국과 일본은 영원히 친구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보세요,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한 선웃음, 쿠로다 카스히로 씨입니다. 이란 관계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 흔히 있는 반일 애국 신드롬의 일종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유니클로나 아사히 맥주를 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본제 소재나 부품을 잔뜩 사용한 삼성 등 한국 스마트폰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웃음 짓고 있다. 재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모나미의 주가 상승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구 메이커로 일제 문구 판매율이 떨어져 국산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예상한다든가, 주변에 물으니 일제 문구류는 품질과 디자인이 좋고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 그러나 불매운동도 최근 들어서는 실제 행동보다 인터넷에서 반일 퍼포먼스로 발산하는 경향이 있다. 남몰래 조용히 결심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보며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한 교육청이 수학여행은 일본어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어 추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도 흔히 있는 반일 신드롬으로 역시나 식자들에게 그렇게 치면 교육, 학교, 교실, 국어, 이과, 사회, 헌법, 민주주의, 시민, 신문, 방송 전부 일본제 아닌가? 라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불매운동도 어딘가 비슷한 안타까움이 있다. 아주 점잖게 썼습니다. 점잖게. 좀 여유있게 썼네요. 그런데 이게 뭐 화내고 할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일보도 칼럼을 통해서 이 수학여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황당무계한 경기도 교육청의 이 권고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한현우 논설위원이 만물상이라는 칼럼에서 썼는데,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같은 단어들도 일본에서 왔으므로 일제 잔재라고 했다는 걸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일제잔재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라고 이 교육청에서 물었는데, 이 문장에 나오는 본인, 개념, 청산은
다 일본에서 만든 단어다 이겁니다. 일본에서 만든 단어,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근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조선만 빼면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민주주의, 인민, 일본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공화국도. 다만 공화국은 과거에 중국의 고전에 공화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현대적으로 리퍼블릭을 공화국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화란 빼면은 인민공화국 다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쓰기 시작한 단어다 이겁니다. 이 단어를 쇼비니즘적으로, 국가주의적으로, 국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학여행을 쓰지 말라.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수학여행을.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 한현우 씨의 지적입니다. 대학에서 독어 동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공부해 박사를 땄는데 도이칠란트를 독일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본인이다. 대학원 신학 종교 박사 모두 일본에서 온 말이다. 그러면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신은 이력서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공란으로 비워놓을 거냐?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프레지던트를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속 좁은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이런 류의 반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걸 시대착오적 반일이라고 그러죠. 시대착오적. 19세기에 했어야 될 또는 일제시대에 했어야 될 반일을 지금 2019년에 일본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도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캠페인에 물론 앞장선 언론이 있죠. 보수 언론도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황당무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란 말이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가 일본이 만든 용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국민학교라는 말은 국민의 기본을 가르치는 학교다. 국민으로서의 기본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다 해서 국민학교라고 붙인 겁니다. 그게 뜻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란 말에는 별 뜻이 없어요. 지향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했고, 이것이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그 말이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이것을 초등학교로 바꾸면서 명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이란 말을 일본에서 썼다. 그럼 대한민국에 국민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다 아닙니까? 이 언어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언어 쇼비니즘. 이게 결국 한글 전용어로 이어지는데, 한국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될 단어가 70%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표기해야 할 단어는 한 30% 돼요.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하는데, 한자로 표기해야 할 단어도 한글로 써야 한다는 것이 한글 전용주의자들의 억지죠. 그런데 그 억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70%는 암호 또는 소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어를 계속 수십 년 동안 쓰다가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반신불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동도 그런 사고 방식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게 되고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출발점이 어디냐? 무조건적 반일에서 나왔어요. 무조건적 민족주의에 나왔습니다. 무조건적 민족주의, 무조건적 반일. 언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을 겪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맨 처음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번역이었어요. 번역. 캐피탈리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자본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자본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주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크러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디모크러시는 주의처럼 무슨 도그마가 아니에요. 디모크러시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민주제도라고 번역했었어야 됐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니까 도그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내셔널리즘, 네이션, 독일어, 폴크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민족이라고 또는 민족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건 국민주의라고 번역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란 말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교조화됐네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말은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를 그냥 쓰고 있다 이겁니다. 용어, 신문, 방송, 뭐 출판, 기준 뭐 이런 거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웁니까?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한국 사람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민화 선동 아닙니까? 우민화 선동. 좋은 언어는 여러 나라 말이 섞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문법 하나로서 통일이 되는 이런 말, 바로 영어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국어사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여러 말이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단어,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 영어, 한국 토속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영어의 어원을 따라가면은 라틴어 계통, 독일어 계통, 프랑스어 계통이 각각 한 25%씩 됩니다. 25%씩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력이 풍성한 거예요. 앵글로 색선족이 쓰던 말만 거기 있으면은 지금 영문학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쿠로다 가스히로 기자가 그런 한국 사람들의 위선적 반의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걸 가지고 발칵할 필요가 없습니다. 쿠로다 가스히로 기자가 쓴 책을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번역해서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은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최장수 서울특파원이 들여다본 한일 현대사의 뒤안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를 해서 북한의 김일성과 대한민국의 박정희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잘 되었느냐? 박정희라는 인물이 일본을 주체적으로 배웠다. 일본의 유산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본을 무조건 배척하다가 결국 북한을 망쳤다. 일본을 어떻게 다루느냐? 일본을 활용하느냐? 일본을 무조건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남북한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즉 무조건적 반일은 바로 북한형이다 이거죠. 무조건적 반일을 하면은 북한 꼴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친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과 기본적으로 친하되 일본에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주체적 자세로서 일본을 대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한국에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일본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일본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일본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일본을 무조건 배쳐가던 김일성의 체제 경영에서 이겼다. 이 결론입니다. 요사이 이제 한일 갈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은 친미 친일해서 흥한 나라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친북 친공 할 생각이냐, 무조건 반일할 생각이냐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친일, 친미, 친한이 애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이나 이걸로 선동이 안 먹힌다. 바로 조국 씨의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한일 갈등을 잘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성숙된 일본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